자, 3과의 문법 두 번째 항목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요걸 얘기하려면 관계대명사가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를 뒤에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자, 뒤에 부연 설명을 끌고 나오면서 얘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구조가 관계대명사예요. 즉,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으니까 윤진아, 명사는 누가 꾸미지?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지. 그렇지. 많이 늘었어. 맞아.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명사를 꾸몄으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은 다 형용사절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더라. 명사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미기도 하잖아. 그지? 동사, 할, 명사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윤진아 누가 하는 일이니?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을 했지. 그럼 이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투부정사 용법 찾는 거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됐어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야기를 할 때 관계대명사가 몇 개인지부터 우리 확인할까? 몇 개지, 재준아? 관계대명사? 네 개. 관계부사도 네 개. 그렇지? 자,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네 개냐? 앞에 일단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온다겠죠.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먼저선 갈행. 먼저 나온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불러. 이름 정도는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 명사가 사람이 나오면 관계대명사로 후가 나오고, 자, 물건이나 사람 아닌 동물 이런 게 나오면 which가 나오고, 사람, 사물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는 애가 what이죠. 이렇게. 얘는 좀 특이하게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그 명사를 what이 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네 개야. 이렇게 네 개. 자,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선행사가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바로 붙느냐,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컴마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붙느냐,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냐면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가는 거는요, 보세요.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그래서 얘는 해석을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에서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 다 지울게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콤마에서 쉬었다가 이렇게 그냥 쭉 계속 해석을 하는 거야. 앞에서 뒤로 쭉 계속 해석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컴마 뒤에, 그럼 아까는 자, 관계대명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가지.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컴마 뒤에는 that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마 뒤에는 that이 못 나오니까 계속적 용법 자리에는 that이 나올 수 없다. 알아주시고, 컴마 뒤에 what도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컴마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o하고 which 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who는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을 받겠죠. 그런데 which가 문제야. which는 명사도 받을 수 있고 앞에 있는 뭔가 명사를 사물을 받겠지? 그 다음에 얘는 또 누구를 받을 수 있냐면 앞문장을 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잃어버렸다 내 지갑을. 그런데 이것이 진짜 짜증난다. 그럼 얘들아, 위치가 받아주는 게 지갑이야?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앞문장이야? 그렇지, 앞문장이지. 지갑이 진짜 짜증나는 건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그 일이 진짜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쓰시오라고 하면 앞문장을 쓰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컴마 which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할 거죠.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I ate too much again. 나는 또다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런데 그것을 나는 후회해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which가 받아주는 내용은 앞에 명사 있나 보세요. 명사 자체가 일단 없고, 그죠? again은 부사고, 다 부사잖아. 명사가 없고, 목적어도 없어. 그러면 which가 받아주는 거는 뭘까요? 내가 다시 한번 너무 많이 처먹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가 후회한다라는 내용이죠. 됐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내용은 앞문장을 통으로 받을 수 있음을 지금 보여줬고요. 하나만 더 챙겨볼게요. 자,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뒤에 완벽한 문장, 깨진 문장? 깨진 문장 잊지 마세요. 왜? 관계 대명사는 격변화를 하잖아. 주격이니 소유격이니 목적격이니 격변화를 하기 때문에 얘는 재준아 무슨 격이야? 어떻게 알았어?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로 쓰인 거죠. 즉 이 문장에 주어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깨져 있어야 되고 얘는 무슨 격이야 재준아? 어떻게 알았어? 뒤에 주어 동사만 있고 무엇을 후회하는지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목적격의 위치가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할 수 있나요? 주격은 생략하면 안 되죠. 누가 주어로 생략합니까? 그죠? 근데 목적격은 생략이 되죠. 맞죠? 그러면 얘 생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컴마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원래대로 하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이 되는데 컴마 뒤에 나온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볼게요. 형태를 보겠습니다. 형태. 선행사가 사람이야. 잠깐 조금 더 키워볼게요. 글씨 대질나게 쬐끄맣게 썼다. 다시. 자, 보자. 자, 이거 컴마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라겠죠. 그래서 자, 그 소녀는 그 여자는 간호사야. 근데 그 간호사가 나를 도와줬지. 자, 이거 주격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그 다음 하나 더. 후가 받는 거는 당연히 앞문장에 있는 nurse 사람밖에 못 받아. 후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they offered me a job. 그들이 제안했다. 나에게 직장을. 자, 그런데 이것은 왜 목적어로 내가 해석했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목적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럼 얘들아, which가 받아주는 거 앞에 있는 명사 중에 누구야? 앞문장을 통으로 받았을까? 그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아니지. 일자리겠지, 일자리. 내가 그 일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럼 which가 받아주는 거는 당연히 job이 되겠죠. 그 일자리를.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챙길 거 뭐야? 여기서 하나 더 챙길 거. 자, 이거 지금 목적격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기도 하고 주어 동사 나왔으면 당연히 얘가 목적어겠지. 자, 그럴 때 which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콤마가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선행사, 자, she passed the exam. 그녀가 통과했다, 시험을. 자, 그런데 그것이 만들었다. 그녀를 아주 행복하게. 자, 오형식 문장이야. 그럼 which가 받아주는 게 뭘까요? 시험일까요? 시험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리가. 그게 아니고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앞문장 전체가 그녀를 아주 기껍게 만들었다. 이거겠죠. 자, 그래서 컴마는 뭘 받을 수 있다? 문장을 통으로 받을 수도 있다. 됐죠? 자, 그래서 3번에서 지금 뭘 볼 거냐면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비교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과 이 문장 완벽하게 똑같죠. 다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컴마가 여긴 있고 여긴 컴마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해석 어떡합니까? 후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죠.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떡합니까?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셔야겠죠. 자, 그녀는 의사가 되었던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만 봐서는요. 이 여자가 아들 몇 명? 아들이 몇 명? 몰라.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 단, 그녀가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이 있다. 그 뜻이야. 그런데 이거는요. 해석을 이렇게 컴마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밑에 거는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해석하라겠죠. 자, 그럼 이건 뭐야? 그 여자는 아들이 둘밖에 없어. 근데 그 두 명의 아들이 의사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아들이 두 명이야. 여기서는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 두 명인 걸 알 수가 있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컴마가 있고 없고가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제한적 용법이어서 요 아들만을 얘네가 꾸미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된 아들이 2명이 있다. 이 말이니까 아들이 총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 아들이 둘이 있다. 쉬고 근데 그 둘 다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책 끝에 뭐 질문 있나? 야, 그럼 콤마 되면 네. 그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고 쭉 가는 건데. 근데 컴마가 없는 건 얘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라는 거지. 해석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자, 체크 5개 빨리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볼 것도 없어. 왜? 컴마 뒤에 대은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which가 되는 거 해석할게요. She forgot my birthday. 그녀가 까먹었다, 내 생일을. 그런데 그것이 다치게 했다, 내 감정을. 그럼 얘들아, which가 받는 거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 내 감정을 다치게 했다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which가 받는 거는 앞문장이죠. 다음, I got a call from my uncle.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삼촌으로부터. 자, 근데 그 사람이 말했다. He would visit soon. 조만간에 방문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 uncle 을 받을 거니까 후가 되겠죠? 다음, that is the only house. 이것이 바로 유일한 집이다. 자, 근데 컴마가 없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해석해야겠네? 그녀가 사랑하는 유일한 집이다. 이렇게 갈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집을 받아줘야 되는데 선생님, 하우스니까 위치도 되고 대도 되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디온리가 왔어. 그거 하나밖에 없는 콕 찍어서 특정한 집이죠. 이럴 때는 that을 쓰셔야 돼요. 최상급에도 that을 쓰셔야 돼요. 유일한 거는 that밖에 안 돼. that은 언제나 좀 튀는 아이야. 그 다음 자, 컴마가 왔으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할게요. I had to는 have to의 과거야. have to의 과거니까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는 그럼 이거는 해야 했었다야. 나는 2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자, 이것이 꽤나 짜증났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which가 받는 거는 2시간이에요. 2시간이 짜증난 게 아니라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앞문장을 받을 거니까 개념 한 개죠. 단수로 받을 거죠. 그래서 was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그가 자 비동사의 pp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겠죠? 이거는 get 동사는 비동사 대신으로 쓰이니까 그래서 그가 승진 강했어. 승진됐어.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일단 that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는 완전히 받을만 하다. 그래서 deserve는 그럴만하다야.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야. 그러니까 that은 그가 승진했다라는 앞문장을 통으로 받는 거겠죠? 목적격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which는 앞문장을 받아주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 다시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문제 풉시다. 여기에 붙어있는 문제는 풀어오세요. 여기에 붙어있는 문제는 풀어오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여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문제를 한번 풀게요. 내려가서 얘도 풀어보세요. 이 백발백 중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 여기하고 2개 있죠. 네. 요거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네, 17번부터요. 17번부터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한 뛰어난 흑인 수학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캐더린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의 일대기를 쭉 그냥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냐면, 어, 이사를 가서까지 아빠가 얘를 대학을 보냈어. 자, 근데 대학에 가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합니까? 취. 공부는 막 괜찮게 했어. 걔는데 취직이 안 됐지. 그지? 이때만 하더라도 segregation, 흑,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그 차별하는 정책이 있었던 때였고,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흑인을 가리키는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선택이었다. 자, 그리고 이거 16번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16번 지문은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 어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자, it was not until 자, 16번 지문 너네는 거기 백발백중에 적어. 나는 요 지문 말고 딴 거를 열어서 좀 볼게요. 그 지문 아니고 나는 잠시만요. 너희들은 백발백중에 필기하세요. 분석 자체는 이 분석지가 더 설명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적으세요. 거기다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왜냐면 여기는 너희가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적으면서 한번 머리 넣어내게 되라고 내가 일부러 백발백중 적으라고 하는 거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죠. 어? 자, 요 내용은 시험. 이거 it was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겠죠? 잠깐만요. 어디 갔어? 자, 직역을 하면 자, 1953년이 될 때까지는 대절을 하지 않았다. 직역을 하면 그거야. 근데 직역하면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건 패턴으로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볼게요. It was not until A that B. 그냥 외워. 딸딸딸딸 외워. 그래서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야. 이거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B, 자, it was not until A, 그 다음에 that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으로 B야. 그래서 1950년이, 해석 어떻게 해, 그럼 얘들아? A 하고 나서 비로소 B 하다라고 해석하라겠지. 그래서 나던틸 1953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절하다라고 해석할게요. 자, 대절을 보시면 캐서린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사 필드 센터에서. 근데 그게 버지니아에 있는. 됐죠? 자, 요거 직역하려고 하면 해석 안 됩니다. 패턴을 그냥 외워주세요. 다시요. Not until A, that B. A에 해당하는 게 1953, B에 해당하는 게 문장이야. 대절통으로. 그래서 1953년이 되고 나서야 캐서린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쳐주셔야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내려가서 자, 거기에서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죠. 거기에서 그녀가 일했다. 뭐라고 나와? as one of the 자, one of the 뒤에는 얘들아 당연히 복수명사 나와야겠지. 여러 개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흑인 컴퓨터들 중에 하나로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 컴퓨터를 수학 잘하는 애들을 그냥 컴퓨터라고 놀리듯이 그러니까 비하하는 발언이지. 사람을 어디 컴퓨터다가 비하를 하겠어. 자, who. 그러면 왜 컴퓨터라고 말을 했냐면, who, 이 컴퓨터들은 했어. 복잡한 calculation은 계산이죠. 복잡한 계산을, 얘들아, 메뉴가 뭐냐면, 메뉴가 손이야, 손.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말 들어봤지? 매뉴얼. 어떨 때 매뉴얼이란 말 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새로 가전제품을 하나 샀어. 그럼 그 안에 매뉴얼 들어있지. 어떻게 하라고. 그지? 그거 작동법을 손으로 만지잖아. 그거야. 그래서 원고도 마찬가지야. 메뉴 스크립트라고 말하거든. 메뉴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글을 쓰다고 메뉴가 손이야, 손.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글을 다 손으로 썼잖아. 그래서 매뉴스크립트가 이게 원고야. 원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서 메뉴가 손이야, 손. 직접 내가 손으로 다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매뉴얼리는 뭐야? 다 그 계산을 손으로 하게끔 이 말이지. 그래서 다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해서 수동으로 또는 손으로 이 뜻이야. 이거는 수동으로 또는 손으로 이 뜻이야. 그래서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쓴다거나 이렇게도 하지 않고 다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복잡한 계산을 했었던. 자, 왜 이런 계산을 했는데? 자, 화이트 메일 엔지니어. 심지어 흑인이요. 심지어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최하층 계급이었던 거야. 흑인인 것도 그 차별을 당하는데 심지어 여자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흑인들 사이에서도 얘는 천시당했을 거야. 흑인 남자들이 흑인 여자를 함부로 했겠지. 자, 그래서 백인 남자 엔지니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 이런 복잡한 계산을 손으로 했었던 흑인 컴퓨터들 중에 하나로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 그 다음. 자, 얘들아, 도우의 의미가 뭐야? 도우. 도우의 의미?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도우랑 같은 말로, 자, 도우랑 같은 말로 또 뭐 있어요? 올도우도 있죠. 또 뭐 있어요? 이분도우도 있죠. 이분도우. 또 뭐 있어요? 디스파이트도 있어요. 디스파이트.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끊어. 자,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밖에 못 와요. 그런데 얘네들은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 즉, despite는 뒤에 문장,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을 쓰시면 틀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도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 나왔네요. 여기서 이 대인은 누구야? 흑인 컴퓨터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엄청나게 기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기여했는데? contribute 이렇게 외우라겠죠? 이거는 전치사의 to니까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들이 자, 이런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 그 수학자들은 견뎌내야 했다. 많은 discrimination. 뭡니까? discrimination. 차별이죠. 많은 차별을 견뎌야만 했다. 자, 그런데 그 차별을 위해 컴마 including 포함해서 자, 무엇을 포함한 차별을 설명하는 걸까요? segregation in the office. 자, 사무실 안에서 이건 뭐야? 인종차별이죠? 분리니까. segregation은 분리니까 항상 이 시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이야. 인종차별. 그리고 자, including 또 and being referred to with terms like 자, 뭐와 같은 용어로 그죠? 용어로 자, refer to가 의미가 뭐죠? refer to 지칭하다, 지칭하다, 지칭하다. 그러면 불리는 거지. 부르다 이 뜻이야. 그냥 칭하다, 부르다야. 근데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 여기서의 대인은 흑인 여자들이잖아. 흑인 여자 입장에서는 불리워졌겠지. 그래서 비동사의 pp 여기 수동 쓴 거야. 비동사의 pp 수동태 쓴 거야. 하나 더. 자, 여기 and 나왔잖아. and가 나왔으니까 and가 연결하는 거 뭐야? 여기서 자, 여기 조심하세요. and가 연결하는 거 컴마 다음에 ing and ing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당하면서 불리워짐을 당하면서 자, 어떤 용어를 갖고 불리워지는 거야? terms like girls. 자, 여자 지지배 이 말이겠지? 지지배. 뭐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 아까 뭐라겠지? 전체사니까 뒤에 문장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뒤에는 명사밖에 안 되니까 뭐가 왔어? 동명사가 왔어. 자, 전문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껐지. 2년 전에 그랬을 거라고. 여기서 girls는 굉장히 그나마 여기는 왜 거리야?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니까 백인 남자 치고도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겠지. 그래서 좀 유식한 엘리트들이었으니까 그나마 걸걸했겠지. 아니면 뭐라겠어? 쥐비치 이렇게 불렀겠지. 되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건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거야. 자, 여기 문장 어려운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문장 구조 꼼꼼히 익혀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네. 내일 와야 되잖아요.